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만한 로봇 부품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봇 부품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액추에이터, 모터 이쪽들 부품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로봇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종류들이 있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역시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인간형 로봇, 인간화된 로봇. 이걸 주도하고 있는 거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거의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걸 따라오고 있는 게 중국의 유니트리라던가 피규어 AI라던가 이런 쪽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로봇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이 로봇의 부품들을 담당하는 잘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공급망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핵심 부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액추에이터라던가 모터 요쪽 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비싸기 때문이고요.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싼 이유가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거의 가격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이 액추에이터 부품들이에요. 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의 공급망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에 대한 전망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바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셰플러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독일 기업 2개, 일본 기업 하나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아시다시피 독일이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부품이나 이런 섬세한 작업들을 잘하는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보이는 게 이런 기업들의 특장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의 셰플러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하모닉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풀네임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인데 조금 기니까 하모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 규모 자체는 지멘스가 당연히 제일 커요. 근데 이거는 지멘스가 사실 이 로봇만 하는 기업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기술 기업인 산업 분야의 기술 기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봇 그 분야가 좀 있고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온 거고요. 당연히 매출 규모는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겠죠. 네, 그리고 셰플러나 이런 종목들, 그 셰플러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휴머노이드 부품까지 좀 사업 분야를 확장을 한 기업이고 하모닉은 이제 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는 이름에서부터 아시다시피 액추에이터 부품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핵심 기업들인 만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기업 셰플러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셰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자동차용 베어링 그리고 파워트레인 부품으로 되게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독일의 모션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산업용 로봇이라던가 협동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로봇 부품 시장으로 좀 그 사업 분야를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셰플러는 감속기라던가 베어링 그리고 액추에이터 센서 이런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 있잖아요. 액추에이터가 관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고정밀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만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가장 크게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 그 주요 어떤 투자 포인트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일단 미국의 에질리티 로보틱스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로봇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피규어 AI나 이런 그 미국 내에서도 여러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에질리티 로봇이랑 그 협업을 좀 하기로 했어요. 이 에질리티 로보틱스에다가 이 셰플러가 지분 투자를 실제로 좀 단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디짓이라고 해가지고 각자의 로봇마다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에질리티 로보틱스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은 디짓인데 이 디짓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셰플러 공장에다가 100대 이상의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한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어요. 요거는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많은 그 지금 BMW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기업들이 공장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밀 기업 중에 그 정밀 감속기 기업 중에 그 멜리오라고 있는데 그 멜리오도 좀 최근에 그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인수도 공격적으로 하면서 좀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로봇 기업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도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동형 양팔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그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 공장에서 활용을 하는 로봇인데 이 로봇을 공동 개발하는 MOU를 또 체결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의 어떤 기업들과도 활발하게 좀 계약을 하고 있구나, 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긍정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했었는데 이 셰플럭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방이랑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이런 신산업 분야가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 성장성이 상당히 두드러진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8년도까지 그룹의 에비트, 그러니까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현재 2배로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는 그런 그 리포트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좀 안 좋은 거는 자동차 부문이 좀 부진해요. 사실 셰플러는 눈치를 채셨다시피 자동차 쪽에 원래 특화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자동차 산업 어때요? 되게 안 좋죠. 뭐 관세 문제도 있고 수요 문제도 있고 수요도 좀 부진하고 네, 그런 상황이었었다 보니까 원래 본업 자체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황이 좀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바닥을 일부 딛는 듯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고점 구간대를 좀 돌파를 하고 일단은 이 하락 추세를 좀 벗겨내줘야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바닥을 좀 딛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격적으로 뭔가 셰플러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기에 그리고 좀 투자를 하기에 조금 더 매력적인 위치는 충분히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고 하락 추세를 벗어난 그런 구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주가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었던 원인은 실적이었었는데 자동차 부문이 좀 많이 부진했어요. 작년에 그 가이던스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특히나 전기차 부문에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14%까지 영업 적자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악화를 좀 이겨내야 된다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익성 방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그 수요가 좀 회복될 것 같다. 바닥 딛고 하반기부터는 실적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에 대한 좀 전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랑 플러스로 지금 로봇 부품에 대한 매출 기여도가 앞으로 좀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메가 트렌드가 로봇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앞으로 충분히 좀 이제 상방에 대한 어떤 업사이드를 열어둘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셰플러는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지멘스인데 얼마 전에 그 풍력이랑 그 원전 관련해서 가스터빈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멘스 에너지를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멘스입니다. 지멘스 에너지는 여기서 분사된 기업이고요. 요거는 지멘스라는 기업인데 일단은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 기술 기업이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은 일단은 좀 포인트를 로봇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로봇 쪽으로 자동화 산업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좀 단기적으로는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되돌림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트라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인더스트리라는 사업 분야인데 여기가 이제 로봇이랑 그리고 자동화 요거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업부예요. 그래서 지멘스는 로봇 자체를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산업 자동화라던가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런 로봇 구현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던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PLC라고 이제 그 산업용 제어기를 써놨는데 이거는 그겁니다. 그 로봇을 포함해가지고 공장을 자동화하는데 좀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PL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서브모터라던가 드라이브, 구동장치, 뭐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전부
전반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 이슈는 조금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고객사가 이제 작년에 좀 재고 조정을 하면서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디지털 인더스트리 부문 이쪽이 실적이 좀 주춤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조금 반전을 노릴 수 있을 만한 회복세에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들을 좀 받고 있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말부터 중국 제조업 투자가 반등을 하면서 올해 이제 바닥을 딛고 일부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회복을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준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국면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거는 이제 그 최근에 발표된 2025년도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니까 전체 신규 수주가 YOY 기준으로 했을 때 9% 늘었대요. 작년까지 그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거의 신규 수주가 정체돼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오히려 줄거나 정체돼 있거나 이랬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최근 실적 발표 기준으로 보니까 좀 수주가 늘어났다더라라는 게 좀 포인트였었고요. 특히나 중국 쪽의 자동화 주문이 지금 18% YOY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는 재고 조정 국면이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였었는데 재고가 일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다.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인 것 같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랑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생성형 AI 기반의 이 코파일럿 그리고 AI 비전 솔루션을 좀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에서 어느 정도 선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위치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제조업의 자동화, 지능화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하고 있고 그 메가 트렌드의 수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마틱 로봇픽 AI 프로라는 AI 기반의 로봇 피킹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공장에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름에서부터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찝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거를 자동화 시켜가지고 조금 더 효율화 시킬 수 있을 만한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진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좀 위치를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 대비해가지고 실적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는 기업인데 일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주가도 한번 좀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반등을 노리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 강자, 절대 강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그 핵심 부품이 아까 고정밀 그 감속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분야에서 1등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1등 기업이고 독자적인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그 어떤 경쟁력 자체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산업용 로봇이라던가 협동 로봇, 반도체, 뭐 의료 로봇, 뭐 휴머노이드 로봇 요 전반적으로 좀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모닉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소개해드린 로봇 기업들 다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2022년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확실히 줄였잖아요. 확 줄였고 그러면서 그때 뭐 재고 문제라던가 수요 부진 이런 것들에 직면을 했었거든요. 하모닉도 거기를 피해가지는 못했죠. 하반기부터 글로벌 로봇 수요가 부진하면서 일시적인 실적 저하를 좀 보여왔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결산 매출도 좀 정체되는 흐름까지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주가를 끌어내리는 어떤 요인으로 좀 확인이 됐었는데 이거랑 좀 플러스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따로 적어놓지는 않았었는데 그 독일의 자회사가 있거든요. 인수한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 관련해가지고 무형자산을 좀 감손을 시켜서 그때 그 회계상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구조조정도 좀 강하게 하면서 좀 비용 효율화를 많이 진행을 시킨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결산에서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봇 수요가 올해부터 재가속할 경우에는 실적의 턴어라운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로봇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 수주 내용이 방금 지멘스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 매출이 빠르게 회복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마 이제 하모닉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출의 상당 부분이 로봇
중국 로봇 제조사랑 자동화 설비를 통해 창출을 되고 있다라고 해서 중국 시장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중국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거, 반등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전체 성장률 대비해서 중국 매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서 중국이 이제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회복세에 진입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설비 투자의 어떤 정점이 좀 지나면서 수익성이 점차 좀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가 진행이 되면은 앞으로 매출이라던가 이익단에서의 규모도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하나의 리스크 요인은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너무 잘하거든요. 공급망에서도 지금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너무 잘해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뭐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마라톤 대회까지 이제 열 정도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기술력도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비교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중국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이 리더 드라이브라던가 그린 하모닉 이런 그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랑 같이 좀 경쟁사로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최근에 워낙에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을 빠르게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 기업들은 그 이런 기술의 어떤 성장 속도도 빠른데 한번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단가가 굉장히 좀 싸지잖아요. 저렴해지잖아요. 근데 하모닉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경쟁력 있게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이 기업의 장점이었었는데 이 관련된 산업 분야로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뛰어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을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이익단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하나의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브랜드 파워라던가 독보적인 기술력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어떤 주가 흐름에 상당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앞으로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그리고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좀 성장 국면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오늘 소개해드린 회사들이 각각 뭐 부품이라던가 제어기, 감속기 이런 분야들에서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로봇 사업에는 좀 관심을 갖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사실 로봇에서도 공급 그 밸류 체인이 워낙에 좀 다양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